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가전주부 그리고 말 많은 소녀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작년 여름에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책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네, 지금 남편분과 결혼하셔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네. 또 육아와 일까지 척척 잘 해내고 계십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게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작가님만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너무 칭찬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막 다 척척 잘 해내고 있는 건 아니고 저도 뭐 남편이랑 뭐 싸울 때도 있고 좀 허둥지둥하면서 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행복하게 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저는 결혼을 한 거는 2015년에 했으니까 지금 이제 8년 차가 돼가지고 아직 이거를 뭔가 잘한 결혼이다, 못한 결혼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기에는 이게 결혼의 절대적인 기간이 좀 짧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남편이랑도 잘 지내지만 또 시댁과도 또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보통 그렇게 고부 갈등이 심하잖아요. 네, 저희도 뭐 없진 않았었어요. 근데 네. 다 이제 극복을 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또 이제 뭔가 남편에게도 제가 또 굉장히 존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제가 또 남편을 많이 또 사랑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어떤 기준으로 결혼을 했었지 이거를 좀 이렇게 되짚어 봤는데 저는 인생에서 성장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관계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냥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저는 굉장히 성장 지향적인 사람이고요. 저희 남편도 좀 도전적이고 좀 성취욕이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라서 이게 부딪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물론 이제 사소한 것에서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부딪히는 건 있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고 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딪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로의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좀 응원해주는 서로가 가장 서로답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남편한테 많이 끌렸었던 것 같고 남편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을 저의 그런 모습을 좀 좋아해줬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결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면서 네. 점점 뭔가 그런 압박감 같은 게 느껴지고 나이의 좋은 압박. 사람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될까? 이런 좀 상담받는 것 같은데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뭔가 확고한 딱 답이 있지 않는 이상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요즘에는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 요즘은 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혼이 선택이 된 이상 오히려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결혼을 굳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닌 게 된 이상 사랑을 하지도 않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설적이네요. 네, 예. 오히려 그래서 사랑은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려요. 근데 그 계산기를 왜 두드릴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약간 무서운 거예요. 미디어나 매스컴 같은 데서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보면은 결혼을 하면 내 삶을 완전히 잃고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뭐 그런 가장, 그런 뭐 아내 이런 모습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 주위를 실제로 돌아보면 물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냥 통념에 불과한 어떤 부정적인 모습인데 그런 것만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당연히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에서 말하는 결혼과 뭔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결혼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나다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뭔가 남편도 그렇고 뭐 시댁과도 그렇고 굉장히 잘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남편은 당연히 이제 저의 성장을 응원하지만 또 남편은 그렇지만 시댁이 또 그렇지 않은 경우 갈등이 또 빚어지고 싸움이 되고 결국에는 뭐 이혼으로 가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이제 시어머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지하세요. 저의 성장을. 그래서 어떤 뭐 이런 뭐 가부장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며느리의 어떤 아내의 모습을 저한테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냥 인간 저 자체를 보시고 저의 성장을 좀 같이 응원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뭔가 성장에서 오는 열매가 있잖아요. 우린 또 그걸 또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잘 그래도 갈등 없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좀 나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 제가 궁금한 게요. 이제 연애를 하면서 나와 공통된 어떤 가치를 서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나 스스로 중요한 가치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기에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데, 일단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좋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사람과 비슷한 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가치관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예. 잘 맞는 사람을 사실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여러 가지를 맞춰가야 되고 그게 사실은 너무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에겐 가장 큰 무기가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무기가 있고 네. 공부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MBTI가 굉장히 유행하면서 누군가를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거를 딱 분석해준 그런 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뭔가 이해의 어떤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고부 갈등이 없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좀 하면 좀 그런가? 아니 괜찮아요. 시댁에서의 어떤 가치관과 본인의 가치관이 상충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그런 어떤 나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되는 게 행복한 건데 그걸 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건 사실 각자의 집은 각자가 해결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을 설득을 하거나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장모님을 설득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비교적 수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게 좋은 결혼 생활의 어떤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이제 배우자와의 소통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 네, 맞아요. 예쁜 말로 그렇고 예. 그냥 속된 말로 각자 집은 알아서 처리하시기를. 네, 그럼에도 지금 중요한 1순위의 가치관은 맞는다 쳐도 그 아래 하위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싸움이나 갈등을 잘 해결하는 작가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부딪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어떤 욕구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는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와 저희 남편은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뭐 일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일단 채워지고 나면 내가 내 삶이 충만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뭔가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뭔가 손해보고 있는 느낌, 내가 나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 뭔가 내가 망가져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좀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은 좀 존중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 나머지는 결혼을 한 이상,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 곁에 두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 이상 어떤 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날씬하고 싶으면 살찌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되고 좀 더 자고 싶어도 운동을 해야 되듯이 어떤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희생하는 거는 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다 잃지 않으려는 마음보다는 이건 해줬으니까 뭔가 내 모습은 지킬 수 있으니까 또 나도 이 사람 위해서 이 정도는 해주자. 이런 거는 좀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만큼 상대도 제가 완벽한 배우자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그게 사실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차이점만 자꾸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다세요. 네. 이런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사실 그런 건 것 같아요. 너무 이 결혼 생활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인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결혼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굉장히 뭔가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방향키는 자기가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뭔가 그 불행의 나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 이런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공론화해가지고 치료하는 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변에서 봤을 때도 그런 어떤 부부 상담도 그렇고 아니면 서로 뭐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부부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외면하거나 자존심 상한다고 받아들이거나 나를 헐뜯는 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 툭 터놓고
정말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대화에 어떤 의지조차 없다 상대방이,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선택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병들어 있는 상태로 살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또 역으로 내가 이 결혼을 끝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좀 주체적으로 이 관계를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뭐 결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미혼이신 분들 네.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결혼 이전의 삶과 결혼한 이후의 삶, 그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결혼 이전보다 결혼 이후의 삶이 더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맞춰가야 할 것들도 많았지만 왜 제가 만족스러운 게 많았냐면 저는 연애에 쏟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컸나 봐요. 근데 그 에너지를 연애에 쏟는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이거가 딱 온전히 좀 저를 위해서 쏟는 에너지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에 이게 뭔가 누군가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어떤 본질적인 질문이 딱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운동을 할 때에도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뭔가 예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뭔가 인기 많고 남자들에게도 뭔가 관심을 끌고 이러려고 내가 운동을 했었나?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건강한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내가 왜 하는지 이런 거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나를 위한 선택을 조금씩 더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에너지를 내가 뭔가 일을 하는 데든 아니면은 자기 개발하는 데든 이렇게 좀 쏟을 수 있게 된 것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예전에 결혼하기 전보다 지금의 제가 더 뭔가 좀 저답고 좀 더 완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미혼이고 항상 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게 되면 자유가 없어지고 속박되고 얽매이는 어떠한 그런 부담감 같은 게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현실에서 겪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나요? 근데 어떤 자유를 누리시려고 사실 그렇게 자유롭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어떤 생활 반경, 생활 패턴 이런 거는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한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떤 자유를 놓치기 싫은 거지?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자유를 놓치기 싫으신 걸까요? 만약에 그게 없네요. 뭔가 네. 다양한 이성을 만나고 싶다. 네. 이런 자유라면 결혼하면 안 되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네. 그냥 밤에 뭐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할 수 있는 자유도 사라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거면 현실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부부끼리도 술 마실 수 있고 각자의 약속을 인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해오신 결혼 생활이랑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결혼 생활은 저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이 희생하거나 서로에게 속박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공생하는 팀 같은 관계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자유를 뺏기는 게 두렵다라고 하면 자유로운 상대방을 또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마치 그림자처럼 네. 약간 실체보다 더 커 보이잖아요. 네. 약간 그런 어떤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악습이 되게 많아요. 예. 그 통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습적인 어떤 남편, 아내의 모습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지워지고 너무 어깨가 무겁고 그리고 너무 뭔가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그래서 현실은 다르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좀 잘 살고 있는 부부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결혼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결혼은 물론 일부를 희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는 누군가 살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나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좋은 결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가 뭔가 뭐 양보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노력이 좀 따라와야 하는 것 같아요. 테트리스 우리가 맞추듯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딱딱딱딱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이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작가님께서 아까부터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나다울 수 있는이라는 말이었어요.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나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 있는 느낌,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제 생활에 충실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 제 생활이라 함은 결혼 생활만은 아니에요. 그냥 인간 최서영으로서 어떤 뭐 커리어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뭐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면들이 좀 다 충만해야지 그게 저는 좀 나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다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결혼 생활에 충실한 게 정말 나답다고 생각해. 나는 뭔가 뭐 활발하게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나다울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좀 지켜줄 수 있고 또 이왕이면 그 모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커리어적인 단절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담감 같은 걸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만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꺾이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결혼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나다움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요즘에는 뭐 결혼을 했으니까 뭐 직장을 그만둬 이런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기 삶을 꾸려가는데 뭐 크게 이렇게 장애물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임신하는 순간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아기가 한 10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격동의 네, 그런 육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임신을 해서부터 뭐 컨디션이 제가 제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던 그런 페이스대로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뭐 배가 부른 저의 모습을 뭐 선호하지 않는 같이 뭐 일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편견이 없다고 해도 어떤 편견들 때문에 좀 좌절이 되는 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즘에 아이 많이 안 낳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공포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아는 어떤 그 공포가 좀 실제로 좀 그럴 확률이 결혼에 비해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아기를 낳고 나서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이런 거를 미리 좀 다 계산을 하고 세팅을 하고 나서 육아를 시작을 해야 그나마 좀 좌절되는 부분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대비를 정말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회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사실 제가 아기를 낳지 않았을 때는 금전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아기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기저귀 값이 비싸고 분유값이 비싸니까 이런 돈을 대기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건 아기가 좀 더 크면 금전적인 부담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아기가 어릴 때 이 영유아 시기에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은 금전적인 거라기보다는 제가 엄마로서의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걸 사회적으로 용납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워킹맘으로서의 저의 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응원을 해줘요. 근데 제가 일을 안 하고 그냥 아기를 전업으로 돌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은 사람들이 충분히 응원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경력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한 2, 3년 쉬고 나서 아기를 어느 정도 이제 원에 보낼 때까지 제가 제 손으로 키우고 나서 짠, 나 다시 일해야지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전문직이 아니고서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러니까 온전히 제가 육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좀 꾸역꾸역 커리어를 이어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둘째는 못 낳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고 충분히 뭔가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좀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렇게 커리어를 다 훌륭히 하고 있고 또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이 아기를 낳을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힘든 걸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이유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는 행복은 또 다른 행복이고 또 다른 기쁨이고 이 아이의 존재는 너무나 축복인 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아는 물론 긴 세월이 걸리지만 언젠간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의 삶은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라도 좀 두 개 다 붙잡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많이 아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한테 좋은 본보기가 돼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더 이렇게 멋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확실히 조금 더 열심히 좀 임하게 되는 게 있긴 있어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계 측면에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이제 완성이 되려면 세 가지 삶이 필요하대요. 왜냐면 하나는 나의 삶, 하나는 배우자의 삶,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대요. 우리의 삶. 네,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균형을 잃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우자도 배우자답게 살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만큼 또 나도 내 삶을 잘 영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그렇게 서로가 단단해진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꾸려가야 이 결혼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이 관계 속에서 안정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게 나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안에는 뭔가 사랑과 배려와 네, 그리고 또 내 삶을 찾기 위한 어떤 좀 적극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네. 네, 오늘 최세영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찾는 방법과 그리고 같이 맞춰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